2016년 일본의 오사카의 한 유명 스시 음식점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초밥에 와사비를 잔뜩 넣어서 제공한 일명 와사비 테러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가게에 온 손님이 한국인이고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낌새가 보이면 직원들이 해당 손님을 총이라고 비웃으며 초밥에 와사비를 엄청나게 넣어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면 한국인은 매운 걸 좋아하니 보너스로 준 거라며 변명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해당 가게를 방문한 다른 한국인 관광객에 따르면 본인 일행이 주문을 하자 직원들이 걔가 밥 달라고 짖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유사한 일이 최근에 또다시 발생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에 만연하고 있는 혐한 사건들과 이를 선진국답게 이겨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3일,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여성이 도쿄 긴자에 있는 유명 초밥집을 방문했다가 주방장과 직원들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폭로를 하였습니다. 제보자는 일본인 일행과 식사 중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나오던 음식이 본인이 한국인임을 알게 된 후부터 갑자기 와사비와 소금이 과하게 들어가 혀가 마비될 지경이 되었다고 했으며, 그릇 옆에 있는 벌레를 치워주지도 않았고, 자신이 왼손잡이인데 식사 초반 한국인인지 몰랐을 땐 먹기 편하게 자신의 왼편에 음식을 제공해주더니 한국 사람인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일부러 계속 오른쪽에 그릇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초밥을 일부러 그릇 외곽에 배치해 성의 없게 올려두었고, 왜 그렇게 밥을 천천히 먹냐며 마치 빨리 밥 먹고 나가라는 듯한 말까지 했으며, 심지어 마지막에 모든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디저트는 일부러 주지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7월 5일에는 일본 내 한국계 학교에 침입한 한 일본인 청년이 학교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해당 범인은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의 주소를 알아내 그들을 습격하려 했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한국 혐오, 즉 혐한은 한참 도를 넘어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혐한은 비단 최근에 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이어오던, 어찌 보면 일본의 고유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학대는 말할 것도 없으며, 1923년 일본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혼란을 틈타 일본인들에게 독이 든 만두를 나눠주고 있다 등의 소문을 퍼뜨려 주민들을 분노하게 조장했고, 이에 분노한 일본인들은 조선인이다 싶은 사람이 보이면 때리고 찌르고 베어 죽였으며, 심한 경우 그 자리에서 묶어 불로 태워 죽이는 등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6.25 전쟁이 발발하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피땀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있을 때도 연합군의 군수물자 보급 및 수리 등을 진행하며 발발 직후 1년간 3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겼고, 이러한 자본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깊이 침투해 있던 일본은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처하자 가장 먼저 단기회채를 모두 회수하여 우리나라를 IMF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비열한 행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똘똘 뭉쳐 IMF를 극복했는데요. 단순히 IMF를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최단 기간 극복하여 급속도의 발전을 이룬 유례없는 나라로 기록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여 일본이 큰 피해를 입자 과거의 악연은 뒤로 한 채 이를 돕고자 약 1,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가의 성금이 모여 전달되었지만, 일본 언론은 성금 전달 국가에 한국은 제외시켜버리는 작태까지 선보였는데요.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위안부와 징용공 사건들을 은폐하고 조롱하고 조작하기 바쁘죠. 그렇다면 대체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에게 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문제와 열등감 때문입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 1592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 후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정복 전쟁이라는 선택지를 내보였고 그 대상이 바로 가까이 있는 조선이었습니다. 이때 발발한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인데요. 이처럼 일본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외부에 대한 공격이었고 그 대상으로 지정하기 가장 좋은 것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자국민의 분노를 이끌어내기 편한 우리나라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관동 대지진의 조선인 학살 사건 또한 일본 정부와 언론이 주도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국민들을 선동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반한 정서가 익숙해져 버린 상황에서 일본인, 특히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일본인들은 우익이라고 불리우며 무슨 일만 터지면 한국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바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일본의 정치 세력 또한 우익의 입맛에 맞추어 정치를 펼쳐야 되다 보니 일본이라는 국가 스탠스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를 까내리고 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일본의 우익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일본의 전성기 시대가 두 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를 손에 쥐고 흔들던 일본 제국주의 시대이고 또 하나는 버블 경제 당시 미국조차 경제력으로 이겼다던 일본의 부흥기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자신들의 행위를 공개하고 반성하고 피해국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보상을 행하는 독일과는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 당시의 제국주의를 포장해야 하고 위대하고 깨끗한 일본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기에 이를 은폐, 조작하고 교과서에서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전범들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진행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그 두 시대를 모두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6.25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어마무시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으며 현재는 일본의 기세를 앞설 정도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를 한류에 빠뜨릴 정도의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2차 대전 당시의 본인들의 만행을 모두 알고 있는 나라,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 나라. 게다가 예전에는 식민지에 불과하던 하찮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본인들의 경제력조차 따라잡아버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의 정치, 우익 세력들은 한국이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온 언론과 방송에서 연신 한국 때리기에 충실하다 보니 평범한 일본인들조차도 세뇌가 돼버린 지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증거로 일본은 혐한 서적이 국가적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손꼽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 같은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똑같이 혐오로 맞서기보단 좀 더 글로벌적이고 선진국다운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적인 측면에 녹아들어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방법이었는데요. 드라마, 영화, K-팝 등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알리고 이 중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제국주의 당시의 일본의 만행과 우리나라가 겪은 비극을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제대로 알게 했으며 K-팝에 빠진 일본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국의 혐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한국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약화로 해외여행길이 다시 열릴 예정이 되자 일본의 한국 대사관에는 한국행 관광을 원하는 일본인들이 관광 비자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류의 힘은 오랜 기간 각인되어 온 일본의 혐한 사상마저 파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민지배 시대와 자국에서 벌어진 전쟁의 아픔까지 딛고 이제는 일본의 문화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까지 성장해버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위치에 서기까지 피땀 흘린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들을 추앙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